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수면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전문가, 대한수면학회 회장님이시자 또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님이신 양광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저번에 수면연구학회 방송으로 교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코너로 다시 한번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좀 운동이 과연 수면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랑 관련된 주제잖아요. 네. 그럼 주제에 관련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이 숙면에 도움이 되느냐, 네. 또 운동을 하면 또 숙면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얘기가. 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방해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영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운동이 수면에 도움 될 것 같은데 또 저녁에 운동하면 수면에 방해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네. 운동에도 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 안 되는 운동이 있다고 네. 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그런 내용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또 수면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처음부터 답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근데 도 좀 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긴장감을. 내용을 좀 짚어줘야지 후반부에 답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 운동과 수면의 관계를 이제 아까 그런 답을 네. 제가 드리고 그 답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려면 그 전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야지 이제 그런 어떤 나중에 그 답에 대한 그런 어떤 운동과 수면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그런 걸 알기 전에 먼저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뭔지.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그거에 또 좀 이렇게 수면과 관련이 큰 예.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과 수면의 관계에서 일주기 리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좀 몇 개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 안에는 먼저 생체 시계, 네. 그러니까 인터널 바이올로지 클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생체 시계가. 우리 24시간, 하루 24시간으로 이렇게 중심에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그러면 그런 리듬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냐면 한 1700년, 한 300여 년. 엄청 오래됐네요. 네. 네. 어떤 분이 그림 보이시죠? 네. 식물을 한번 우연히 관찰을 했어요. 보면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잎이 다 피죠. 네, 활짝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잎이 이렇게 툭 늘어져요. 늘어지고. 네.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 화분을 많이 안 키워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우리 이제 밖에 나가고 이렇게 정원 같은 데 보면 이제 꽃 피고 밤에 이렇게 하는 이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의 어떤 햇빛, 해가 뜨고 지는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이 식물의 어떤 그런 잎이 피고 지는 거가 따라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암실에 저 식물 이름이 있는데 그 식물 이름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네. 우연히 그 암실에 식물이 있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암실 내에서도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 햇빛이 없는데도요? 없는데도. 네. 그래서 저분이 이거는 뭔지 모르는 리듬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생체 시기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한번 제시를 했던 적이. 어쩌면 식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좀 연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관찰을 과거에는 이렇게 하다가 한 이제 200~30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그런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일주기 리듬의 어떤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규명을 하신 사진에 보이는 저 세 분. 네. 이 세 분이 결국 2017년에 노벨 생의학상을 저 세 분이 바로 일주기 리듬의 어떤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규명한 공로로 저런 이제 노벨 생의학상을 받았는데 어떤 우리한테는 그런
신체 내 그 리듬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조절이 된다. 그것이 또 잠이 들고 깨고 수면과 각성 리듬 조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관련성이 있는 그런데 그 어떤 생리적 현상이다. 네.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운동과 수면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필요한데, 원래 이제 이게 영어로는 서카디안 리듬이에요. 서카디안. 근데 그 서카가 라틴어로 대략, 네. about, 이런 거고. 디아는 이제 day, 이제 하루, 날, 네. 이런 뜻이 돼서 대략 24시간 하루 정도 되는 리듬,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 그래서, 예. 네. 얼추 24시간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면 정확하게 이제 하루 24시간의 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신체 그 생체 시계는 정확한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24.18시간. 약간 더 기네요. 약간 0.18시간 네. 정도 길죠. 어떻게 세상의 시간은 24시간에 우리가 맞춰 사는 거죠. 우리는 약간은 길어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근데 거기 계속 우리는 하루 24.18시간에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생체 리듬에 살고 있는데 그걸 하루 24시간에 매일매일 리셋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 조금씩 이제 네.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까 조금 조정을 매일매일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가야 돼,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어떤 타임 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네. 외부에서 어떤 시간적인 단서를 주는 거죠. 응? 또 보면 이제 독일 말로 이제 자이트 게버라고 시간 동조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딱딱 이렇게 24시간에 깨고 자고 하는 이런 리듬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맞춰주는 조절 장치가 없으면 네. 우리가 0.18시간씩 이렇게 조금씩 서서 이렇게 뒤로 어떻게 돼요? 이게 밀리는 거죠. 뒤로. 그러니까 인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쪽으로 가기 쉬운 생물학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다. 이걸 스스로 좀 보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0.18시간씩 점점 네. 뒤로 이렇게.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학이나 네. 이렇게 긴 연휴나 이럴 때 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게 쉬워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학생들이나 이렇게 어린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방학 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보니까 애들이 게을러 보이잖아요. 또 학교 그러면. 안 가니까 점점 게을러지네 이렇게 말하기 쉽죠. 방학 때 정말 그 생활 습관 불규칙적이고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애들이 게을르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아까 시간 동조자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고 이런 해야 것들.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생활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죠? 프리랜서들. 프리랜서. 네. 또 이렇게 백수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분들은 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쪽으로. 그런데 저런 시간 동조자의 가장 그 강력한 인자가 햇빛이에요. 빛. 네. 빛.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이제 서서히 뒤로 이제 리듬이 밀려간다. 아침마다 이제 햇살을 딱 맞아주는 게 요 보정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리셋을 하는 거죠. 또 우리의 그 생체 시계를 세상의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이제 맞춰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보통 아침 6시에 우리 박 PD님은 몇 시에 일어나시죠? 전 딱 한 7시 15분쯤 일어납니다. 7시 15분. 네. 저는 출근을 해야 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5시 한 반 정도.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예, 그래서 아침 6시에 이제 기상을 대부분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아침 6시에 네. 우리 이제
사회생활하는 현대인들, 또 학생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기 리듬에 우리가 어떨 때 제일 컨디션이 좋으냐. 그 오전 10시. 일어난 지 4시간 정도 됐을 때인가요? 10시가 이제 우리 쥐 집중력이 최고점이에요. 아주 얼러트하죠. 그때가 제일 수업도 내용도 잘 막 들어오고 머릿속에. 그다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자분들이나 네. 여기 오늘 그 유튜브 듣는 분들한테 정말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한다면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오전 10시에서 11시에 저 시간대에 해라. 왜냐하면 판단력이 아주 좋을 테니까. 아우, 신기하네요, 이거. 예.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은행에 가서 어떤 그 업무를 좀 보러 간다든지 또 이제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러 갈 때 의사 선생님의 그 컨디션이나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집중력이 제일 좋을 때가 10시에서 11시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가야지. 만약에 오후 늦게 4시나 이런 때 가면 지쳐 계시니까. 지쳐가 있는데 집중력 떨어지는 거. 아침 10시에 예약하면 가장 명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제가 힌트를. 이렇게 우리가 그 하루 24시간의 그 어떤 일주일 리듬에 생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간대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 거기가 우리가 이제 수면과 각성, 그 다음에 저런 여러 가지 어떤 생체 다양한 어떤 리듬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동기화돼서 24시간이나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게 어떤 이제 어느 시간대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면에 이제 간섭을 주게 되겠죠. 그러네. 이게 리듬이 있다 보니까 운동도 어느 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또 오후 2시 30분, 2시, 그다음 오후 3시 30분, 5시 전에,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신체적 반응이 가장 빠르고 어떤 그 협응력, 어떤 그 신경 근 기능의 어떤 그 협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력과 심혈관계의 어떤 그 효율이 요 시간, 오후 이 시간대에 3, 4시. 이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 제가 또 이제 그 어떤 그 체육, 이런 어떤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생체 리듬을 봐서 저 시간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동의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일 기록이나 효율이 제일 좋을 때란 거죠. 운동이. 예, 운동의 효과가. 그리고 오히려 오전 10시, 11시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멘탈에 관련된 그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좋을 때가 10시, 11시 이럴 때가 좋지 않겠나. 오전에는 어떻게 보면 머리 쓰기 딱 좋은 시간대고 오후에는 몸 쓰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운동이 어떤 쪽으로 가는 얘기를 이제 점점 진행. 본격적인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운동과 수면이 어떤 관계냐. 저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빛, 온도, 체온과 멜라토닌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가 어느 시간대에 하는 거냐. 그것이 수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빛, 체온, 멜라토닌과 관계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어느 시간대. 그리고 사실은 운동의 강도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 타이밍.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각각 개인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타고난 체질이라 그럴까, 그 성향, 그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강도와 타이밍에 있어서는 저 빛, 체온과 멜라토닌 관계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요즘 보니까 이제 그 멜라토닌 얘기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드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멜라토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혹시 그 비욘드에서 멜라토닌 얘기는 해본 적은 없나요? 옛날에 저희 수면 연구학회라든지 뭐 많은 수면 전문 선생님께서 뭐 멜라토닌 영양제도 드시는 분 계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노년과 뭐 노년의 건강노년. 네. 건강노년.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이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점 멜라토닌 분비가 좀 서서히 줄어들어서 그 노인들한테 그 나이를 드시면 어떤 수면의 어떤 그 질이 좀 떨어지는 이게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 노화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를 하거든요. 잠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노년분기 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 어떤 거네요. 그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 원래 이제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분비가 되면 이게 뇌거든요, 뇌. 네. 여기 이제 노란 게 이제 대뇌고, 요 파란색 이게 이제 소뇌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요 분홍 이 뭐지 보라색. 네. 요 부분이 이제 뇌간. 그 뇌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부분. 네. 그 밑이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척수. 촉수라는 데 쭉 연결되는데 그 멜라토닌은 여기 송가체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여기. 아마 요 뇌, 요 부분에서 분비가 돼요. 아, 뇌간 옆에 있는 예, 예.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송가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근데 이제 이 멜라토닌은 이 어두워지면서 분비가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 빛이 있잖아요, 빛. 네. 이 빛이 딱 들어와 버리면, 빛이 이제 각막으로 들어와서 이게 망막에 딱 들어오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빨간 선이 딱 이게 억제를 해요. 요 신경. 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빛이 딱 들어오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딱 차단이 돼요. 아, 약간 저기서 딱 멜라토닌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분비를 차단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어두워질 때는 멜라토닌 분비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밝을 때는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가 이렇게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를 어두울 땐 수도꼭지가 틀려 있는데 빛이 딱 하는 순간 수도꼭지를 딱 닫아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때 불 딱 네. 켜면 네. 닫아 이러면서 깨지 깨잖아요. 않아요? 네, 맞아요. 뭐 알람으로 삑 해도 깨는 것이 아니라 네. 빛만 형광등만 켜도 네. 자다가 이렇게 막 이런단 눈부시 이러면서 깨잖아요. 예, 네. 그런 거가 그 멜라토닌은 그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수면 호르몬인데 그게 이제 빛이 들어오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잠 깰 때 안 일어나면은 네. 라이트 있죠, 라이트. 눈을 소리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 빛이 그 라이트 그 펜라이트를 눈에다가 이렇게 비추면 이제 너 고문 아니에요? 조용히 이제 깨게 되죠. 네. 시끄럽게 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멜라토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멜라토닌이 빨간 선 이게 이제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잠들기 보통 취침 2-3시간 전에 서서히 이렇게 분비가 됐다가 네. 이제 새벽에 최고점으로 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창 밖에 빛이 이제 해가 뜨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멜라토닌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이제 깨게 되는. 근데 이제 커튼을 확 닫으면 모르니까 계속 이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잠이 계속 자게 되겠죠. 아, 커튼 닫아버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요즘 뭐 암막 커튼이라고 해서 아예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도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아주 늦게까지 이제 그러니까요. 뭐 어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하면 막 오후 4시고 막. 그래 이런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빨리 저기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데. 네. 뭐 오후 4시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 네네네. 같고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반면에 이 체온은 이제 반대예요, 반대. 멜라토닌과 체온과의 관계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서서히 체온은 감소를 하죠. 그래서 감소해서 체온의 최저점이 언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한 2-3시간 전에 최저점을 찍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추운 새벽 같을 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그때가 최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사실 떨어지지 않으면 쉽게 잠들기가 어려워요. 더우면 이제 네. 사실 잠에 못 드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예. 우리 열대야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잠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보면 땀을 흘리는 운동이나 막 뜨거워지는 운동 같은 경우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겠네요. 체온이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제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체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좀 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운동과의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운동이 체온에 영향을 주니까 네. 또 수면과에도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빛하고 이제 네. 온도, 체온이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체온의 최저점 있잖아요. 네. 여기 앞에 빛을 만약에 이제 주면 강한 빛을 이제 자고 있는 사람 때려주게 되면 우리 일주기 리듬은 좀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좀 일찍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체온의 최저점 요 앞에 아주 강한 빛을 이때 주면은 네. 밤에 네. 늦은 밤에 주면은 우리 일주기 리듬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쪽으로 가게 돼요. 딱 그럼 그런 거네요. 밤에 핸드폰 보면 이제 생체식이 망가진다는 얘기 나오는 게 이 앞에 핸드폰 빛을 보기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암막 커튼 크고 그렇죠. 눈 감고 불 꺼놓고 운동을 하면 그런 효과는 덜 하겠지만 그렇죠. 다들. 운동을 헬스장 밝은 데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늦은 밤에 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이 뒤로 밀리겠죠. 네.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더군다나 또 운동을 설사 어둡게 했다 하더라도 체온이 또 올라가니까 늦은 밤에 네. 취침 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뒤로 밀리고 있죠. 늦게 이렇게.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운동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안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운동 시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운동과 수면과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저녁 운동, 그러니까 운동 아까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저녁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근데 그것을 또 운동도 강도가 있잖아요. 가벼운 운동, 아주 강한 운동.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올해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학회지에서 이제 저게 발표가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뭐 기사에도 한번 소개가 됐어요. 저 네.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 박 PD님이 저 논문 보고 초대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1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평균 한 121년 365일 중에 123회 정도 운동을 한 데이터 한 14,000여 명에 남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 평균 연령이 한 38, 9 뭐 이렇게 대충 3일에 한 번씩은 운동하는 사람들인 거네요. 그런 데이터만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빨리 가죠.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요즘에 또 우리 보면 모 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스마트워치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운동량 측정하고 뭐 이런 앱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를 갖고 이제 저런 어떤 이제 앱을 갖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떤 가벼운 운동은 이제 되게 빠른 걷기, 느린 조깅, 그리고 이제 중강도 운동이라는 건 한 8km 정도의 어떤 그 러닝, 그리고 아주 상당히 어떤 하이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한 16km. 고강도 운동이라고.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아주 그 강한 유산소 근력 운동 회복하는 데서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그 다음에 아주 매우 아주 높은 부담이 되는 그런 운동은 아주 하프 마라톤 되는 수준의 그 운동을 한 거를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봤더니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미리 스포일러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다시 슬라이드쇼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그래프요. 요거요. 여기부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했더니 이거는 취침 시간 바로 0. 0이라는 거는 이제 11시 이상 취침한다 그러면은 이제 취침에 2시간 전, 4시간 전, 6시간 전, 8시간 전에 운동을
그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잠이 드는 시간이 당연히 근데 취침하자마자 운동을 하게 되면 잠까지 들리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근데 이 빨간 거 이게 아주 강한 운동을 할 때, 네. 근데 가벼운 운동을 할 때,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그 취침 시간에 가까울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네네. 예. 그렇게 하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 4시간 전에는 취침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게 좋다. 근데 마침 딱 이제 쉬어감님께서 예. 지금 해도 되나요? 알람 떠서 자전거 앉았다고 하시는데 네. 자기 지금 4시간 이상 4시간 뭐 넘어서 잠을 거면은 우리 이제 그 네. 좀 질문하신 분이 원래 평소에 그 생활 루틴에 네. 그래서 그 취침 시간이 뭐 11시다. 네.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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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8시 반이죠? 8시 네. 반이니까 좀 일찍 끝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예. 지금 늦었네요. 예. 그러면. 한 4시간 전에는 아무리 못해도 3시간 전에는 이제 끝내주는 게 이게 좋다라는. 그런 시어머님 뭐 지금 자전거 이미 앉으셨으면 오늘 좀 늦게 주무시게 예.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근데 당연히 이제 이 그래프는 그 뭐냐면 이거는 수면 시간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운동을 취침 시간 바로 그때 2시간 전, 4시간 전 했을 때 보다는 바로 그 취침에 가까울수록 운동을 할수록 이 수면 시간이 아무래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당연히 아주 강한 운동을 할 때가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보다는 더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수면의 효율도 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운동을 해도 네. 이제 좀 그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잠들 때까지 시간도 좀 이제 좀 길어지는. 결국은 좀 수면 시간 가까운 시간에 뭐 수면 시간 얼마 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약한 운동이든 강한 운동이든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또 고강도 운동일수록 영향이 훨씬 더 크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하니까 네. 넘어가면 근데 운동과 멜라토닌과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는 계속 올라가고. 네. 그리고 아까도 오후나 저녁도 그러니까 그 이른 저녁, 늦은 오후 이른 저녁에 운동도 올라가지만은 이 밤늦게 하는 운동에 있어서는 멜라토닌은 감소를 해서 숙면에 방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 아침과 오후 저녁에 운동하는 거는 밤에 잘 잘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지만 그렇죠. 오히려 밤늦게 운동하는 건 잠을 방해해 버리는 방해할 거네요.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결국 거.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정말 이게 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 시간에 네. 아까 4시간보다 훨씬 전에 네. 운동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운동 중에 네. 이제 오늘은 저 숙면에 제가 좀 이따 우리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취침 전 운동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명상 동작.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명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동적인 다이나믹한 어떤 엑서사이즈라는 거죠. 러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명상 같은 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적인 거죠. 정적인 거. 이제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엑서사이즈라고 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가 또 운동 그 어떤 이런 쪽의 어떤 그 스포츠 의학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운동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어떤 그 정의도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어떤 피지컬, 그 다이내믹한 어떤 엑서사이즈를 얘기한 거고, 이런 어떤 이제 명상 운동, 요가라든지 뭐 기공, 이런 어떤 그 어떤 정적인 어떤 이런 동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면의 취침 전에 수면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면을 위한 스트레칭. 맞아요. 네. 는 이제 오늘 좀 소개를 간단히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되는데 스트레칭도 이게 다이나믹 스트레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적인 스트레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침 전에 릴렉스하기 위한. 그렇죠. 네. 유연을 하고 네. 긴장감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숙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 스트레칭 동작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한번. 네, 저희가 네. 직접 좀 설명드리고 함께 네.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만든 건 아니고 그 미국의 그 내셔널 슬 파운데이션이라고 미국 수면재단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4가지 숙면을 위한 취침 전 스트레칭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완요법에 가까운 그런 동작을 이제 소개를 해서 그거를 좀 소개를 네, 자기 전에 뭐 운동하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완 운동을 해라라는 좀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좀 흔히 해볼 수 있는 스트레칭들이잖아요. 네. 한번 우리 박 PD님 네. 한번 요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목 근육이 좀 당겨진 느낌이 들 때, 요렇게네. 저희가 흔히 하는 요렇게 여기가 당겨진 느낌이 들고 요렇게. 예, 그럼 하늘에서 한번 5초에서 10초간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반대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좌우로 한 자세와 이제 고개를 그렇게 한 숙이고. 뭐 세네 번 정도 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뒤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쭉 펴고 하나, 둘, 셋. 요것도 똑같이 5에서 10초죠. 예, 예. 이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좀 길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15초, 30초군요. 그래서 30초 정도. 네. 예, 예. 하고 또 이제 고개를 이렇게 네. 들어서 이제 이건 한 5에서 10초 정도. 네, 이렇게. 근데 이게 하고. 왜 추천하는지 알 것 같은 게, 막 예, 예. 이게 열이 오르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네네. 쫙 좀 편안해지고 명상같이 아무 생각 안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이완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긴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긴장이 되네요. 지금 잠이 좀 깨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로 하셔서 그래요. 그런 것 집에서 네. 시청자분들은 네. 집에서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편안하게 하십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스트레칭을 너무 네. 긴장해가지고 이게 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게 또 저도 사실은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동작 따라하기에 네. 저희 집사람도 항상 저한테 정말 운동신경은 둔하다. 이런 스트레칭 하나 따라 못하냐. 네. 상당히 좀 구박을 받는 편인데 사실은 잘 못해요. 근데 네.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론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는 네. 이렇게 따라해보는 예. 스트레칭 따라해보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돌리는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돌려서 일단 한 5에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또 이렇게 하고 반대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섯 번 쉬고 또 네. 좀 제자리에 왔다가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잠 깹니다. 예, 이렇게 예. 하면 잠 깨요. 네. 천천히, 천천히. 예, 동작을 이게 구분 동작이라 그러죠. 저도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네. 운동을 또 가르치시는 이렇게 또 어떤 다른 유튜브님이 보면서 좀 또 따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 동작으로 그렇게 해서 각각 한 2, 4회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트레칭이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어깨를 들어주는 동작이네요. 네,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들어 올리고 이렇게 3초간. 올리고 네. 3초 하고 예. 다시 뒤로 예. 젖히고 그 허리 좀 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깨를 뒤로 좀 젖히고 이제 다시 이제 내린 다음에 다시 이제 숨을 좀 이렇게 길게 좀 이렇게 후 하고 빼시고 다시 또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또 어깨를 뒤로 젖히고 그렇게 유지한 다음에 3초 정도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이제 10회 정도. 네. 근데 이거 좋은 게 약간 이렇게 하니까 요 뒤통수 쪽에 약간 피가 통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좋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혈액순환도 네. 이 두피에 그래서 이렇게 목, 어깨 또 이렇게 두피의 어떤 근육의 긴장이 이제 취침 전에 네. 풀어지면서 또 심리적인 유의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수면제단에서 추천한 이유가 있는 네. 것 같네요, 정말. 네. 요거는 저희가 요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네. 앉아서 편안하게. 네. 이것도 뭐 우리가 뭐 요가 선수다 뭐 리듬 체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벌릴 수 있을 만큼만 벌려서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뭐를 여기서 이제 그거 능력 테스트가 아니니까 붙겠다고 막 꾹 누르시면 안 되고. 그냥 편안히 우리가 자기 할 수 있을 만큼 능력껏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10초간 유지해주고 또 제자리 왔다가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유지해주면서 한 10회 좌우 반복하시면 될 거예요. 네, 다리를 무리하게 찢으시면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잠이 깨게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아프게 하면 통증이 오면 잠 깨니까 자,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는 예, 누워서 편하게 다리를 이렇게 잡고 무릎까지 네, 이렇게 올려주는 올려서 거죠.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네. 스트레칭이 되게 한 10초 정도 쭉 당겨주시고 또 다시 내렸다가 반대쪽도 쭉 해서 이런 식으로 한 10회 반복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좋아요. 되게 위에서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스트레칭은 수면을 위한 스트레칭이잖아요. 네네. 무리해서 딱 붙겠다 이런 예.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거는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지방을 연소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유산소 운동이 아닌 그냥 어떤 정적인 어떤 스트레칭 동작이다. 목적이 다르니까. 예, 예.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동작도 해봤고요. 네. 이제 다음은 오버헤드 스트레칭인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도 뭐 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네. 아, 손을 앉아서? 올리고 예, 네.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허리를 피고 앉아서 하면 앉아서요. 이렇게 제가 좀 옆으로 아니면 가겠습니다. 또 서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딱. 요거는 앉아서 카메라에 제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팔을 펴서 팔을 어깨 넓이로 깍지를 끼고 발을 벌리. 깍지를 끼고 쭉 아, 이렇게요. 예, 아, 위로 쭉 쭉 뻗어주고. 뻗어줍니다. 숨을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준 다음에 이것도 5초간 속으로 5초간 유지해주고 다시 또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숨을 네. 내쉬고 오, 좋네요. 천천히 이거는. 쭉 이렇게 쭉 천천히 네. 쭉 이렇게 양팔을 쭉 뻗어서 뻗어주시고 숨을 마시고. 숨 이제 배에 힘을 주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5초간. 저도 좀 하다 보니까 네. 긴장이 긴장이 좀 풀리시죠? 긴장이 풀리면서 네. 졸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오버헤드 스트레칭. 네, 이렇게까지 해봐. 요게 다 앉아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아, 요거는 제가 네.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라 이거 해보겠습니다. 다리 스트레칭도 뭐 네. 보고 저기 벽이 있다고. 네, 제가 벽이 요거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쉬워요. 뭐 네. 다리 스트레칭도 네, 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박 PD님. 한번 가이드를 주시죠. 이렇게 예, 벽을 그렇게 하고 잡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왼쪽 무릎을 네. 왼쪽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쪽 다리 뒤에 빼고. 또 중간에 있는 운동인가 봐요. 그거군요. 첫 번째는 첫 그냥 이렇게 번째. 해서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해서 하고 당겼어. 당겼어요. 예. 요거 저희 그렇게. 허벅지가 쫙 늘어난 느낌을 줘서 좀 예, 이완이 그렇게 되는 그렇게 것 한 같아요. 20초 정도. 네, 이렇게 20초 정도. 벽에 기대니까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쓰면 이제 중심 잡으려면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이거는 취침전이기 때문에 힘들면 하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걸로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예, 뭐 이게 뭐 네. 다리를 세워서 뭐 근력 이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열을 올리시면 안 되는 예, 겁니다. 네. 그래서 벽에 기대서 네, 어떤 그런 힘 들어가는 거를 이제 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아까 오른쪽 이렇게 다리 하시죠? 에서는 왼쪽 다리.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반복으로. 편안하게. 예, 한 20초 정도 반복. 쉽죠? 네, 이건 정말 네, 쉽고 예. 그냥 허벅지가 약간 늘어나는 느낌? 예.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거 네. 예. 알게 펴서 하고 왼쪽 다리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아.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그게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그 박PD님도 운동 잘 못하시는. 저 잘 못합니다. 이거 왼쪽 구부리시고 네. 여기를 피고 네. 이 동작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하고 늘려주는. 이제 하고 여기 종아리를 이렇게 당기 들고 왼쪽 다리를 구부려주면 오른쪽 종아리가 당겨지지 않습니까? 네, 동아리가 좀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네. 좀 벌려야겠네요. 그렇게 또 20초 정도. 네, 그렇게. 그다음에 반대도 네,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한 4, 5에서 이렇게 좀 바꿔가시면. 네, 지금 네, 여기 화면에서 예. 첫 번째랑 세 번째 세 번째 거죠. 거네요. 예, 제가 순서를 좀,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 이렇게 예. 옛날에 저희가 그거 막 하려고 하셨구나. 네, 두 번째부터 하려고 네, 했었는데 그거 하려고. 네. 그거 하려고 하셨구나. 이게 저희가 막 짧게 스트레칭 그건가 봐요. 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오금 쪽을 늘려주는 거죠. 지긋하게 네.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적이 그래서 이렇게 쭉 누르면서 20초 동안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여기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20초 동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좌우 반복으로 이렇게 내다서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하시면 자리로 될 것 돌아가서 같습니다. 다시 강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동작을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네. 세 번째 가지고 맞아요. 그 운동신경 괜히 없다고 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잘못 사실 한 없긴 것 해서 같은데. 제가 부정하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순서를 착각을 했어요. 네. 저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두 번째 동작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또 바닥에여가지고 좀 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우리 유튜브 지금 이렇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쭉 이렇게 내쉬면서 이제 해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그림도 이제 배에 이렇게 이제 뭐죠? 고양이 자세로 유명한 어.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엎드려가지고 네. 등을 좀 이렇게 배에 힘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고개 숙여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반대로 이제 허리를 네. 쭉 이렇게 펴고 고개를 이렇게 저게 고양이 자세죠. 네. 이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자세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그림은 이제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이 손은 뭐죠? 이렇게 선장을 보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네. 어깨는 이제 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뒤에서 멀리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쭉 하고 한 놓으라는 다음 거.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이렇게 이제 가슴 쪽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런 이제 간단한 이제 요가 동작을 이제 그 취침 전에 네. 하시면 그 어떤 그 근육의 어떤 이완, 심리적 이완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딱 동작들을 보니까 다 막 엄청나게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완을 위한 스트레칭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전문가들, 운동 전문가들이 아니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뭔가 어색긴 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이 하다 보면 뭐 쉽죠. 이게 설명들이 함께 적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서 네, 어떤 네. 스트레칭이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미국 수면재단에서 추천한 스트레칭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불면 환자 참 얘기가 참 많은데 그 네. 불면 환자들을 위한 그 불면에 대한 인지 행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복식 호흡이라든지 복식 호흡 그 이런 이완요법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수면 취침 전에 어떤 그런 이완이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어떤 일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여러 가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운동까지 살펴봤는데 남은 시간은 질문 들어왔던 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몽환님 질문 들어왔는데요. 교수님,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네.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이라는 거가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취침 전에 운동은 그것도 이제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운동들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저기 질문하신 분들은 그 질문의 의도는 또 뭐 아침 점심 그 시간을 다른 시간대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모든 거는 그 규칙적인 같은 시간대 하는 것이 그 리듬 조정에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자기 직전에 하는 운동, 과격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좀 과격한 운동을 하실 거라면 그 시간 좀 피해서 네.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침 4시간 전에 나는 네. 그 어떤 분들의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상 뭐 직업이라든지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뭐 취침 원칙은 한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친다라는 원칙은 갖고 근데 그러면 그 전에 5시 전에 끝난다고 하면 항상 그 시간대 이렇게 좀 이렇게 루틴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되죠. 좀 좋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예, 운동을 네. 하면은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그다음 쉬어감님 질문인데요. 멜라토닌 섭취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멜라토닌 섭취는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뭐 무조건 질문이 멜라토닌 어떻게 그럼 보시나요?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잘 자는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는 없죠. 아,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데 그 멜라토닌도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처방이 필요한 전문적인 어떤 기전에서 만들어진 그런 의약품이 있고 네. 또 우리 이제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전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식물성 멜라토닌이다 이렇게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멜라토닌은 그러니까 무조건 불면인 분들보다는 그 리듬이 좀 깨져 있는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 리듬을 좀 조정해주는 그런 목적.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좀 불규칙하게 사셔서 좀 예. 일주기 리듬이 조금 흔들리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좀 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멜라토닌 섭취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일정한 시간대에 복용하는 게 그 리듬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들쭉날쭉 그것도 네.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먹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해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날은 뭐 저녁 뭐 8시에 먹고 어떤 날은 9시에 먹고 어떤 날은 11시에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한 네. 시간. 마찬가지로 수면 그 취침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패턴을 맞춰주고 생활하는 게 마찬가지로 또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쉬어감님은 만약에 멜라토닌 섭취하시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규칙적인 시간에 예.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분초님이 설명 너무 재밌었다면서 감사하다면서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좀 루틴으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시다고.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제가 러닝에 네. 좀 일주일에 한 이틀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씻고 이제 머리가 막 엉망이니까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때 저는 이제 러닝을 하러 나가요. 아, 씻기 전에 그냥 예, 러닝을 예. 하고 씻으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주말 같은 경우는 기상 후에 그냥 러닝을 한 5km에서 7km. 꽤 하시네요. 예. 근데 아까 또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아까 오전이나 이제 낮에 하는 네네. 운동은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좀 하시려는 분들은 너무 늦은 밤 말고 네. 낮이나 아침에 한번 교수님처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운동의 강도, 타이밍, 그다음에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의 상태를 자기 자신을 좀 파악하고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대 근무자, 야간 근무자, 그다음에 일정하게 근무하는 사람 다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보고 그리고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고 안 맞고는 그건 본인이 해보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4시간 이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개념을 갖고 그것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그건 본인이 해보면서 느껴서 나는 요 시간대는 피해야 되고 이렇게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조언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사람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자기의 패턴에 맞게끔 골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좀 생활 습관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일주기 리듬을 좀 먼저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오늘 드린 교수님들의 조언에 맞춰 운동을 좀 설계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면에 대한 일주기 리듬이나 생체 시계 그런 것들도 알아봤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여러분들의 그 숙면에 도움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스트레칭 동작과 이론 같은 거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꼭 좋은 수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양광익 교수님과 함께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